야구팬이라면 이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손아섭, 꾸준함의 아이콘, 그리고 한때 FA 시장을 흔들었던 199억의 사나이. 그런데 요즘 커뮤니티와 기사 곳곳에서 계속 떠오르는 이야기. 혹시 롯데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59억 레전드, 손아섭의 마지막 선택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왜 롯데 복귀설 이렇게까지 현실감을 얻고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롯데에서 활약하던 시절 손아섭은 말 그대로 팀의 얼굴이었습니다. 큰 스윙을 하지 않아도 매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의 꾸준한 타율,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1번, 2번 타자. 팬들이 말하곤 했죠. 손아섭은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타율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다. 그 정도로 기복이 거의 없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낯선 유니폼을 입은 손아섭을 보게 됐죠. FA 계약, 그리고 그 계약 규모는 무려 169억 원. 그만큼 리그 전체가 그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다시 롯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감성적인 재회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롯데 타선의 구조적 문제. 롯데는 오랫동안 폭발력은 있는데 연결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루는 대승, 다음 날은 완패.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가 반복됐죠. 여기서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손아섭입니다. 출루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상대 투수에게 공을 많이 던지게 만드는 스타일. 지금의 롯데에 가장 필요한 유형이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둘째, 팬덤과 팀 아이덴티티. 롯데는 전통적으로 스타 플레이어와 함께 성장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허문회, 이대호, 그리고 손아섭. 많은 팬들이 이렇게 말하죠. 롯데라는 역사 속에서 아직 완전히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선수 본인에게도 커리어의 마지막 챕터를 익숙한 홈구장에서 마무리한다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 세계, 마음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죠. 계약 조건, 팀 상황, 출전 기회, 우승 가능성, 모든 걸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의 손아섭은 어떤 선수인가? 아직도 타격 기술과 컨택 능력은 상위권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경기 운영 능력도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나이는 분명 올라갔고 수비 범위와 체력 관리 문제는 철저히 계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의 고민은 이겁니다. 팀의 미래 플랜과 맞는가? 젊은 선수들의 기회는 줄어들지 않는가? 팬심과 전력 보강 사이의 균형은 어디인가? 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복귀는 현실이 됩니다. 흥미로운 건 손아섭 본인의 태도입니다. 그는 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왔죠. 야구는 결국 매일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오래 남는다. 즉, 화려한 마지막 불꽃보다는 차분히 묵묵히 마무리하는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선택 역시 화려함보다는 의미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 하나 짚고 갈게요. 199억이라는 숫자가 커서 사람들은 종종 손아섭을 돈으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계약은 당시 시장 상황과 역할, 그리고 꾸준함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더 컸죠. 지금 시점의 선택은 그때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는 커리어 정리, 팀과의 관계, 팬들과의 마지막 인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롯데로 돌아온다고 가정해보죠.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1상위 타선 안정화 그가 1번 혹은 2번에 들어서면 타격 흐름이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이 젊은 타자들의 멘토 역할, 트레이닝 루틴, 타석 접근법, 이런 것들은 숫자보다 훨씬 큰 자산입니다. 3팬과 구단의 스토리 완성 돌아온 프랜차이즈 스타. 이건 경기 외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갖습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롯데가 아닌 다른 팀에서 좀 더 명확한 우승 청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고, 혹은 현재 팀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손아섭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리그와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계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아섭의 롯데 복귀, 정말로 팀 전력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그만큼의 리스크는 없을까요? 다른 선택지들은 어떨까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력적인 효과부터 보죠. 가장 큰 변화는 분명히 타선의 안정감입니다. 롯데는 종종 공격 흐름이 뚝 끊기는 순간이 많았는데
손아섭 같은 유형의 타자는 그 끊김을 줄여줍니다. 출루, 컨택, 상황 타격 세 가지를 모두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1번, 2번 타순에서 볼넷 하나, 단타 하나가 쌓이기 시작하면 3, 4번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무리해서 승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클린업의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 경기 후반 작은 주루 판단 하나, 수비 위치 한 발짝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손아섭은 이 리그를 오래 경험했고 큰 경기, 중요한 순간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 경험이 라커룸에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 숫자로는 측정되지 않지만 감독과 코치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리스크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나이와 체력 문제. 전성기 때처럼 매 경기 전력 질주, 넓은 범위 수비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는 곧 철저한 체력 관리, 일정한 휴식 로테이션, 상황 맞춤 기용, 이 전제가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매일 전력으로 나가달라는 요구가 계속된다면 후반기에 퍼포먼스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 포지션 문제입니다. 외야 수비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 경우 옆 포지션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은 상대 투수 유형, 구장 크기, 팀 수비 조합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맞춤형 기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 경기에서는 지타, 또 다른 경기에서는 코너 외야, 이 정도 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젊은 선수들의 출전 기회 문제입니다. 롯데는 현재 앞으로 팀을 이끌어야 할 유망주들이 꽤 많죠. 그 자리에 베테랑이 들어오면 표면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성장 시간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단기 성적을 위한 영입인지 아니면 젊은 선수들에게 배움을 주기 위한 영입인지 이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벤치 분위기 자체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지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그대로 현 팀에 남는다. 장점, 이미 적응된 환경, 코칭 스태프와의 안정된 관계, 역할이 명확함. 단점, 새로운 도전이 부족, 커리어 마지막 장을 특별하게 만들 기회는 줄어들. 이 우승 후보팀으로 이동. 장점, 우승 반지 도전 가능, 부담이 분산, 경험을 조커 카드로 활용 가능. 단점, 출전 기회 제한, 커리어 스토리가 다소 흐려질 수 있음. 3롯데 복귀. 장점, 팬덤, 스토리, 상징성, 상위 타선 안정 효과, 팀 리더 역할 가능. 단점, 기대치가 지나치게 커질 위험, 과거의 이미지와 계속 비교됨. 이 모든 걸 놓고 보니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손아섭은 커리어 마지막을 결과로 기억되고 싶을까? 아니면 이야기로 기억되고 싶을까? 만약 그가 우승이라는 결과를 가장 크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들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 전체를 돌아봤을 때 자신을 키워준 팀, 함께 울고 웃었던 팬들과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면 롯데라는 선택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해봅시다. 정말로 손아섭이 롯데로 돌아온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선수 본인에게 또 롯데 구단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운용 방식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손아섭을 데려와 놓고 전성기 때처럼 매일 풀타임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상적이죠. 홈구장에서는 외야 출전 비중, 원정, 특히 넓은 구장에서는 지타 활용, 연속 경기 뒤에는 과감한 휴식 부여. 이런 관리형 기용은 체력을 지키면서도 시즌 내내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독이 결단만 내릴 수 있다면 팀과 선수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운영이죠. 다음은 타순 배치입니다. 손아섭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건 역시 상위 타선입니다. 1번 혹은 2번, 볼넷이든 안타든 어떻게든 출루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역할. 하지만 시즌 중반 슬럼프가 오거나 체력 부담이 느껴지면 6번, 7번으로 잠시 내려 부담 없이 팀을 돕는 역할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항상 같은 자리에서 버티게 하기보다 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움직이게 한다. 그게 전술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팀 분위기의 변화를 보죠. 손아섭 같은 베테랑이 들어오면 라커룸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연습 태도, 체력 관리와 타석 준비, 루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젊은 선수들은 옆에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큰 상황에서 타석에 설 때의 표정과 호흡,
그 침착함이 자연스럽게 전파됩니다. 아, 이렇게 버티는 거구나. 이건 코치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경험의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손아섭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롯데 복귀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키운 팀에 대한 마지막 인사, 팬들과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선택, 커리어를 하나의 서사로 묶는 마침표,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물론 부담도 큽니다. 과거의 기록, 전성기의 이미지와 늘 비교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고 나이를 이긴 꾸준함을 보여준다면 그 순간 그는 기록뿐 아니라 기억 속의 선수로 남게 됩니다. 이 선택이 롯데 구단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는 팀이 아니라 관계와 역사도 함께 보는 팀이 되겠다. FA 시장에서, 유망주 육성에서, 그리고 팬과의 관계에서 이건 꽤 중요한 상징이에요. 특히 긴 시간 팀을 지켜온 팬들에게는 우리가 사랑했던 선수와 끝까지 함께 간다는 감정적인 보상까지 주게 됩니다. 이제 조금 냉정하게 마무리해봅시다. 손아섭의 롯데 복귀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진 않을 겁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아요. 선발 로테이션 안정화, 안정화의 불펜의 일관성, 젊은 야수들의 성장. 하지만 그의 존재는 분명히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야구는 꾸준함에서 시작된다. 이 메시지를 팀 전체가 체감하게 만드는 촉매제, 그게 바로 159억 레전드의 마지막 미션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손아섭이 선택할 마지막 무대가 어디가 될지. 롯데일 수도 있고 지금의 팀일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예상 밖의 선택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어디에서든 그의 커리어 마지막 장은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 복귀 찬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길이 더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